이거 지금 딱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제 얘가 일본이 나와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산림이 4배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목재 자급률이 14.9%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1년에 100개가 필요하면 85개를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일본이 18%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42%대로 올라갔거든요. 50% 목표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15%예요. 그럼 85개를 남의 나라에서 사가지고 오는데 지구온난화 얘기하고 탄소 중립 얘기하고 하면서 그 탄소 덩어리를 우리는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산에서 나무를 베고 나서 자연 복원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가 그에 과연 적합하느냐. 우리는 땅덩어리가 작고 630만 헥타르가 최고인데 거기에서 230만 헥타르는 손도 못대게 보호림은 이미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 산림 경영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면서 자연 복원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소나무 심었다고 자꾸만 그러는데요.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인공으로 조림한 건 6%밖에 안 돼요. 소나무 왜 자꾸 심냐? 소나무 때문에 대형 산불 계속 일어난다. 이래서 소나무가 완전 나쁜 나무처럼 인식을 그 방송에서 약간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부분은 저기 다음 편에 나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서 그래 다음 진짜. 편에 보통은 다 몇 억대란 말이에요. 그 많은 거는 몇십억 뭐 이렇게도 하고. 근데 이 사업을 과연 수익계약으로 하는 게 맞냐? 거의 독과점 시장이잖아요, 이게. 여기가 원래는 이런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이런 뷰가 안 나왔을 텐데 이렇게 다 벌목을 하니까 시야는 확 트이네요, 확실히. 물론 이게 좋다라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저기도 지금 새로 집 짓고 있고 저기도 짓고 여기도 네. 지금 여기도 타가지고 그렇고. 새로 지으려고 그러고 네. 콘크리트 집은 보니까 살아남았고 근데 콘크리트 집은 살아남았다기보다는 그쪽을 불 길이 안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을림이 없잖아요, 지금. 탈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바람이 불 때 밖에 사람이 못 나올 정도로 바람이 막 날아가잖아요. 불이 절리 날아간단 말이에요. 일반 목재집이나 인화성이 있는 집들은 거의 불이 붙은 거고 콘크리트는 불 붙을 데가 없으니까 안 탄 거지. 이거는 밑에는 이렇게 끝을 넣었는데 나무가 죽지 않았어. 결국엔 죽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니 지금까지 살았으면 산 거지. 그렇다고? 그럼 소나무는 웬만하면 불찜이 가면 죽는데 얘네는 보니까 그때 그렇게 탔는데도 살았어요 보니까. 그럼 이 사람들도 이제 살았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는 안 뺀 거구나. 안-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여기 찾길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길을 낸 거겠죠? 등산하시는 분은 이렇게 길이 생기니까. 나무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집이 좀 삭막하네. 근데 저기도 보면 저렇게 벗겨진 나무는 죽었고 안 빈 것도 죽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네. 와, 근데 진짜 엄청 많이 타긴 했었구나, 그때.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지. 이게 올 봄에 나지 않았나?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된 상태인데, 원래는 여기가 완전 진짜 나무로 다 울창했던 산인 거잖아요, 지금. 소나무로 우거졌던 산이지. 밑둥이 다 타 있잖아요, 새까맣게. 이런 건 불란산. 어차피 다 베줘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 나온 것처럼 베이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로 두면 자연 복원이 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베어내고도 굳이 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몇 가지 주장이 있죠. 그 시사기획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시사기획창에서 제가 그거를 다 봤을 때는 돈 수백억씩 들이고 몇 천억씩 들이잖아요, 사실 1년에. 이런 예산을 거기다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면 알아서 생태계가 다시 복원이 될 텐데 왜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쓸데없이 이렇게 하느냐. 오히려 더 문제가 그리고 더 많이 생긴다. 약간 이런 취지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옳고 이것이 틀리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르겠어요. 나는 그 시사기획창 녹색 카리칼이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그 취재 의도가 도대체 뭐냐라고 봤을 때 과연 이게 공익을 위해서 또 국가의 경제 발전이나 산림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좋은데 과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우리나라의 630만 헥타르 중에 약 230만 헥타르 정도는 나무를 베지도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게 완전 보호를 해요. 생태계를 보호하고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된다라는 보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곡식을 심고 수확하는 개념의 산들이 있는데 그 산에도 나무를 심어서 이것을 수확해서 목재로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죠. 산이라고 다 똑같은 산이 아닌데 왜 획일적으로 같은 의미를 두고 해야 되냐, 뭐 그렇죠. 이런 의미인 거죠. 일단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왜냐면 이거는 개개인의 생각이 다 너무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나무를 다 베게 되면 물론 일시적으로 벤 거고 바로 또 나무를 심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걸
이거를 빨리 나무를 뭔가 심거나 하지 않으면 이거 지금 딱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아주 많이 오거나 하면 흙이 떠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주민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시사기획청에서도 그걸 문제로 꼽았잖아요. 근데 사실과는 좀 다른 게 그게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산림은 일단 나무가 불타 죽었잖아요. 그죠? 이런 나무들도 뿌리가 썩는 데는 한 3년 걸려요. 무슨 얘기냐? 뿌리가 썩어서 흙을 밀고 나오는 데까지 3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동안에 여기 내년 봄에 되면 나무와 자풀들이 싹 산이 새파래져요. 1년이면. 그게 무슨 얘기냐라면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은 벌목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작업로를 닦은 거거든요. 인도가 아니고 저 작업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작업로를 닦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그 작업로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가 오면 거기는 건드렸기 때문에 복원이 빨리 안 되죠. 1년 안에 무슨 뿌리가 내려서 흙을 잡거나 이럴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물꼬리 날 가능성이 있고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산림 경영하는데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벌목을 해놓고도 안 심으면 된다. 물론 안 심어도 돼요. 복원이 돼요. 근데 제 생각은 이거예요. 이제 얘가 일본이 나와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산림이 4배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목재 자급률이 14.9%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1년에 100개가 필요하면 85개를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일본이 18%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42%대로 올라갔거든요. 50% 목표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15%예요. 그럼 85개를 남의 나라에서 사가지고 오는데 지구온난화 얘기하고 탄소 중립 얘기하고 하면서 그 탄소 덩어리를 우리는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나무를 베고 나서 자연 복원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가 그에 과연 적합하느냐. 우리는 땅덩어리가 작고 630만 헥타르가 최고인데 거기에서 230만 헥타르는 손도 못 대게 보호림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 산림 경영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면서 자연 복원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것도 방송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반박을 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네.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던질 거거든요. 나도 중립적인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부분은 100개 예시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85개는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목재 자급률이. 근데 여기서 좀 수학적으로도 한번 접근해 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나무를 심는데 또는 뭐 이 산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영상에서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한 1조 뭐 한 몇천억 뭐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 심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하는 비용이 과연 목재 자급률에서 발생되는 수익보다 과연 더 높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또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그러니까 예를 되죠.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에다가 10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10년 뒤에 2000억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다행이다, 잘 됐다, 1000억을 벌었다. 물론 그 10년 동안의 어떤 기회비용이나 여러 가지 뭐 또 그런 것들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벌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사업하는데 1000억이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 우리 그냥 냅두자 해가지고 복구비용 정도 100억만 썼다고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목재를 사오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그냥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뭐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겠지만 1년에 우리가 그 목재를 수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7조 6천억 정도 들어가요. 7조 6천억. 네, 연간 수입하는 양이.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100개 중에 85개 그렇죠. 수입하는 게. 그 정도 들어가는데 경제 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게, 산은 어떤 환경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산은 나무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탄소 흡수원이 되고 경관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으로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 투자하지 않는 것보다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거기에 보니까 소나무 심었다고 자꾸만 그러는데요.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인공으로 조림한 건 6%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은 저기 다음 편에 나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서 그래, 다음 진짜. 편에 그 이야기하는 왜냐면 그 얘기가 팩트 체크를 좀 하고 가야 된다. 약간 이런 의견이 지금 열무님께서 있으셔가지고 맛보기로 잠깐 얘기 드리면, 거기 방송에서 나오기로 소나무 왜 자꾸 심냐? 소나무 때문에 대형 산불 계속 일어난다. 이래서 소나무가 완전 나쁜 나무처럼 인식을
오늘 그 방송에서 약간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 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네, 하고요. 예. 일단은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조심스러운 사실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 기관을 까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되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사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앞에 좀 깔았냐면 수의계약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 이거 사업해 라고 지정해서 사업권을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너 1억 네가 가져가서 이 1억으로 이거 나무 벌목도 하고 좀 이 사업 좀 해. 근데 이거를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으로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이. 보통은 다 몇 억대란 말이에요. 그 많은 거는 몇십억 뭐 이렇게도 하고. 근데 이 사업을 과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맞냐. 거의 독과점 시장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거예요. 수의계약을 주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행위가 대가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의도라는 것 자체가 공익을 위한 거냐 아니면 그거를 다 배제하고 인맥이나 어떤 개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거냐 라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국가 우주 사업을 하는데 우주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뭐 개인 업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신생업체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신생업체 이거를 독과점이라고 해서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모든 것이 옳고 잘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개선할 점이 있고 앞으로 추구해야 될 점이 있는 건 확실해요. 다만 이걸 일괄적으로 이건 이렇기 때문에 나쁘고 이건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아전인수격이고 너무 모르는 내용이다. 다만 이걸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이권에 개입이 됐다든지 아니면 대가를 지불받았든지 이러면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울진 산불 많이 났을 때 그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개개인의 수많은 업체들을 상대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이미 조직이 되어 있는 거기서 얘기한 산림조합이라는 데를 줘서 여기서 조직 관리를 해서 전부 다 이걸 시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옳다 그렇다 얘기하기는 조금 넘어 좀 나간 게 아니냐 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이것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 이유가 시장이 발전하려면 아무래도 좀 경쟁이라는 구도가 있어야 기술도 개발되고 가격도 좀 낮아지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방송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건 그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애초에 이런 시장이 관리적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기술력이 있고 뭐 노하우가 있고 이런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 업체를 쓰는 거지 않냐 약간 이런 의미로 저는 들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애초에 그런 경쟁 업체가 생겨날 수 있는 발판 자체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그거는 인정해요.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다만 일반 업체들이 없는 거는 아니고 산림조합에 발주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들은 일반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죠. 다만 거쳐가는 통로가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앞으로 개선하고 지양해야 된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걸 아전인식격으로 한 번에 그냥 이걸 잘못됐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개선의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지금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냐 내 개인적인 생각이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다 동의를 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제가 봐도 진짜 완전 악마처럼 그쵸.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나쁜 사람들처럼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방송에서.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 정말 나쁜 놈들 그렇죠.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 기관, 한 사람 내지는 어떤 인격체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아주 죽일 놈으로 만들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의혹을 거꾸로 하게 되는 거죠.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다만 순수하게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건 그거는 다 인정을 하고 잘못된 것이 오면 다 꺼내놓고 해결점을 찾고 하는 건 그건 동의를 해요. 그러나 딱 정해놓고는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고 이건 무조건 범죄를 저지른 거고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 사회에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 내용은 잘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정말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고 생각이 다 다르실 거잖아요,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태클이 들어온다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에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어느 한편을 든다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이렇다라는 것을 나는 소신 있게 밝히는 하나의 창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소나무 얘기나 뭐 다음에 다시 찍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보면 이럴 거
또 다른 의혹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건 조금 비겁한 거예요. 이게 객관화되지 않은 걸 가지고 전파하는 건 내가 볼 때 그건 선동이에요. 의혹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비난을 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 아무튼 그렇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잘라내도 썩는 데까지는 3년이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뿌리까지 파냈잖아요. 작업로 닦느라고 파낸 것 같아요, 절로. 아, 올라가면서. 요거는 물론 여기는 뭐 지금 거의 밑이라서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3년이 걸리면 3년 동안 이 흙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날 염려는 좀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산사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산세가 험하고 돌이 그러니까 바위 위에 흙이 덮여 있는 것이 평균 50cm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땅심이 좀 깊은 데도 있지만 우리 큰 산 대부분 이렇게 산불이 나서 끄지 못하는 산은 바위로부터 흙이 덮여 있는 게 50cm 미만이란 말이죠. 그런데 붙어서 살 수 있는 나무가 소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를 심는 거고. 아, 자꾸 소나무 얘기 좀 하지. 그거는 다음 편에 넘길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우리나라 산세 조건에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하루에 200mm 이상 비가 내릴 경우에 어떤 산이든 산사태가 날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산사태만 나면 무조건 인도가 주범이고. 아니 잠깐 그것도 지금 다른 내용이니까 잠깐 그거는 우리 협의를 했잖아요. 아, 어쨌든 그 내용도 이어가지고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어쨌든 네, 지금 뭐 얘기하시다가 자꾸 연결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흥분했어. 네, 그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저런 소나무가 이렇게 가득 차 있던 그런 숲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다 벌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만약에 열무님이 결정권자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일단은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만들겠죠. 두 번째는 목표를 정하겠죠. 첫째로 우리나라 목재 작업률은 떨어져도 좋은데 환경과 생태계만 보존할 건가? 라는 결정을 먼저 하나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630만 헥타르 중에 230만 헥타르 이상이 이미 하모 환경보호와 건들 수 없는 국립공원 지역과 전부 정해져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630만 헥타르를 전부 다 그렇게 정할 건가? 아니면 15%밖에 안 되는 목재 작업률을 다음은 30% 정도라도 올리려면 지금부터 나무를 연차적으로 수확을 하고 심고 이런 계획 경제를 해서 그 부분을 같이 가져갈 건가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죠. 지금 후자를 하고 싶으신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는 보존할 환경은 보존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 건 생산 활동을 하고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숲이다. 난 이렇게 보는 거죠. 건강하게 하려면 택벌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선택적 벌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재로 쓰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벌출비가 많이 들고 소요 예산이 많이 드니 외국에서 수입하는 고급 목재보다 그게 경제성이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서 부담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한번 합의를 끌어내야죠. 그러면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아 그래도 이게 비용을 들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할 거고, 거기 보니까 그 얘기 나오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2조 5천억인데 산림청 예산이 전 국토의 63%를 관리하는 비용이 2조 5천억이에요.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4배가 많은데 4조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좀 넘죠? 우리가 지금 한 5,100만 정도가 되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면적 자체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를 그렇게 존치해놓고 조림 복원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년이 걸린다 그러면 자연 복원을 할 경우에 40년, 50년 걸리면 1, 20년이 더 가더라도 그대로 존치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이제 한 가지가 뭐 요거는 다음 편에 넘어가긴 할 건데 소나무를 대충 심어서 다 죽었다. 그 얘기도 할 얘기 많아요. 그리고 참나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굳이 잘라서 다 죽여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할 말이 있으시다고 또 열무님이 하셔가지고 뭐 약간 지금 거의 대변자 같아요. 방송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변은 아니고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이걸 전 국민이 보는데 우리의 입장을 한 사람도 인터뷰를 안 하고 듣지를 않고 한쪽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뷰를 따서 거기다 내보내는 건 이건 공정성이 위배되는 거죠. 이게 과연 공영방송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굉장히 지금 기획하신 분을 굉장히 또 비판하시는.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대로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죠. 다른 방송국은 뭐 무슨 M본부에서도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 우리도 기회를 줘라 라고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묵살 당하고 이러니까 현장의 소리는 국민들이 하나도 듣지를 못하는,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양쪽 얘기를 다 들어서 국민이 그리고 판단하게 임업인들 해야지. 중에서도 또 의견이 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우리 안에서도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이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건가를
정보를 충분한 정보를 제시해주고 해야지. 나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정상적이진 않다. 약간 화가 많이 나셨군요, 근데. 바라기보다는 좀 바라기보다는 불편한 거지. 이게 아니고 왜 화가 많이 나는 것 한쪽만 같은데. 왜 이렇게 한쪽만 방송하지? 어찌되었든 오늘은 사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이 산불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또 마음 아프게 집을 잃으신 분도 계시고 건강상의 어떤 피해를 입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주제가 방송에 나왔길래 저희가 또 임업인으로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조금 피력하고자 내용을 한번 잡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소나무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가지고 또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 소나무만 이렇게 자꾸 심냐라고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방송에서 거기에 대해서 근데 자꾸 뭔가 이게 대변인 같네요. 그래서 자꾸 아니 내용이. 대변은 아니라 나는 내가 그래도 이 임업인으로서. 자 이것만 근데 그러면 가슴에 잠깐 손을 얹어주시고요. 자 저는 따라하세요. 저는 소나무를 심는 소나무를 심는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이나 이해관계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선언합니다. 아, 따라하셔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영상에 나온 내용들 한번 벌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금전적 이득이나 이해관계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나는 말아주시고요. 보편타당한 생각을 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지 뭐 연결이 돼 있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생각이 다르실 걸로 아니까 댓글로 아 내 생각은 이래서 이런 거다 라고 이제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무턱대고 의견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욕설부터 달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조금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한테 개인적인 사과문 1도 없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웃으면서 우리 찬전하면서 지금까지 해놓고 마무리만 아, 그렇게 하면 그거하고 다르죠. 그쵸 우리가, 사실 네. 충분히 열려진 마음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자. 근데 산이 정말 황폐하긴 하네요. 이렇게 놔두니까. 귀신이야.